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또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잠깐만, A2반, 뭐죠? 위크 2였죠? 응. 오케이. 우리 문제 보니까 이제 답원 조건에서 또 뭐라 그랬었냐면, 납원 조건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답원 조건에서는 우리 gx가 이제 극소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g'x 이제 조사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g'x라는 친구 조사 한번 해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f'x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 우리 미분해 보시면은 이제 절대값 f' 이제 x 이렇게 들어가실 겁니다.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에 이 친구는 마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들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0이냐 요게 0이냐 이거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요거부터 한번 보시면 마3보다 작은 지역에선 그냥 도함수 그리래. 이렇게 그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부터는 절대값 씌우래. 절대값 씌우라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요 첫 번째 개형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가 항상 x축보다 뭐합니까? 위에 있지. 그 지금 극소가 나와? 안 나오죠? 항상 증가하고 있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 당연히 x예요. 그러니까 양수인거 보지 말라고. 알았죠? 그래서 음수인 친구 보는 게 맞고요. 그럼 이 친구는 마3 전까지는 원래 친구 그려주다가 그 이후에서 절대값 씌워주라 그랬으니까 요런 개형 들어가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극소 가지는 게 확인이 되죠. 극소라는 지역은 이제 마이너스 3인 지역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개형 보면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써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친구가 마이너스 16이다. 이것만 우리가 좀 써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0부터 그 마3까지 지역을 봐야 돼. 그러니까 0은 여기에 있어. A가 0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러면 0부터 마3까지 볼 때 마3부터 A까지는 우리가 이 친구 뭐 해주면 돼요? 얘 그대로 풀어주면 되죠. 그치? 그런데 A부터 0까지는 뭐해서 풀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풀어줘야 되겠죠.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끝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 계산해 주시면 인테그랄 0부터 마3부터죠. 마3부터 A까지는 그냥 F' 계산하시는 거고, A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F'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는 FA, 그리고 이건 F 마3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F0 그리고 더하기 FA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6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딨어? 요거 GA가 마8이다. 이거 같이 이제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써줘야지. 그치? 요것도 한번 써볼게. 그럼 0부터 A까지 지역에서는 우리 이 친구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써보시면은 이거 마이너스 붙여 풀어줄게. 그럼 FA.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F0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이게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가 되겠어요? 요만큼이 마이너스 8이 플러스 8이 되나요? 이렇게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FA랑 이제 F 마3이라는 친구 여기서도 우리가 정보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럼 요거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실 거고, F 마3이라는 친구 우리가 뭐인 거 알고 있어? 마이너스 16인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6이 되나요? 그러면 제가 뭐 계산 잘못했나요? 나 계산 잘했던 것 같은데? 마8 이렇게 큰가? F 마3 마이너스 16 맞지? 그러면 이쪽 플러스 16 이쪽 넘겨주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뭐 FA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나요? 저도 아직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되네요. 근데 뭔가 답이 다른 것 같은데? 잘했나? 잠시만요. 마이너스 16 0부터 마3부터 A까지 지역에서는 얘 그대로 풀리는 게 맞고 A부터 0까지는 미안해 얘들아 0부터 마3까지였네. 내가 거꾸로 썼네. 그쵸? 거꾸로 썼네. 거꾸로 썼어. 자, 그래서 여기 A부터 0까지라고 써주되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플러스 16이라고 해야죠.
제 말 이해되시죠? 여기 0부터 마3까지가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제가 마3부터 0까지를 계산하고 있었으니까 쏘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얼마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8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6인 게 맞아서 여기 플러스 16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요거 넘겨주면 FA라는 친구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구해줬기 때문에 이제 요 친구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적분 해주면 A값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7번 문제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식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요거 A라는 친구가 음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최고차계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음수부터 넘어가야 된다는 거, 요거 두 개 강조할게요. 여기서부터는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계산은 좀 직접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 21번이랑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볼 건데, 일단 22번부터 볼게요. 22번이 조금 쉽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해석할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요거 두 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22번 혹시 풀어본 사람? 요것도 괜찮았어요? 21번은? 21번. 아, 이게 안 됐어. 오케이. 그러면 얼른 22번 빠르게 하고, 그 다음 21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22번은 쉬워요. 이제 생긴 거는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최고차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gx라는 친구가 정의되어 있는데, fx 더하기 2. 이 친구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친구는 0 이상일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줄 쳐야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거기다가 밑줄. 자, 됐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연속 조건 써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연속인 거 F2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집어넣어 주시면 0이겠죠? 그래서 F2 값은 0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미분도 해봐야 되겠죠? 얘 미분해 주시면은 이 친구는 F'X 더하기 2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미분해 주시면은 X, FX 이렇게 들어가겠지. 괜찮지? 그럼 0이라는 지역에서 뭐가 돼줘야 돼? 우리 미분값이 같아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0 집어넣어 주시면 0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럼 여기도 0 집어넣어 줬을 때 0이 돼줘야 돼. 그래서 F'2라는 친구도 얼마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어떤 친구라는 거야? 2에서 X축과 만나는데 문제는 뭐 해야 돼? 접해야 된다. 이렇게 생긴 친구라는 소리죠. 그래서 fx라는 친구는 어떤 녀석일 수밖에 없다. 2에서 접하는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요 함수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fx 더하기 2라는 건 얘를 왼쪽으로 두 칸 밀어준 친구니까 너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x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hx라는 친구는 gx 빼기 ga라는 친구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k의 개수가 한 개만 되길 원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g라는 친구 그려보고 ga라는 상수함수 그려줘서 밑에 있는 부분 접어 올렸을 때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 한 군데가 발생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잘 그릴 수 있는 이 함수부터 한번 그려보시면은 0보다 작은 지역에서 우리가 이차함수 이런 모양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그려줘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t-2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fx를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0과 2에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인데 뚫고 접하는 이런 친구인 거 맞죠? 도함수 자체가 그러면 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0 이후 지역에선 뭐 하기만 하는? 증가하기만 하는 그래프. 그래서 0 이후 지역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살짝 멈칫거렸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사실 약간 4차 함수의 그 아프리카계형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GA라는 상수를 그었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한 군데만 걸리려면 여기 미분계수가 0인 요 포인트에서 뭐가 걸려줘야 돼? 이게 걸려줘야죠. GA라는 상수가. 자, 여기까지 걸려줘야 되는 거 이해되지? 그래야 여기 밑에 부분 접어 올리더라도 미분 안 되는 지역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흰색 그래프가 GX이기 때문에 GA라는 거는 A 지역에서 함수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A 지역으로 가능한 게 요 지역이죠? 여기가 A일 때도 GA라는 친구는 요 상수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A라는 친구도 누가 되겠어? 2가 되겠지. 2라는 지역에서의 상수도 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너는 이거 하나만 더 구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GA가 무슨 값인지만 알면 이 그래프는 x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이 얘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이 x좌표는 완전 쉽게 구해줄 수 있는 거잖아. 즉 여러분들은 뭐만 구해주면 된다? GA 값만 구해주면 돼. 근데 GA 값은 누구 값이랑 똑같아? G2 값이랑 똑같은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G2 값 요거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럼 G2 값이라는 것은 0부터 2까지 t-2의 제곱 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 맞아? 오케이. 그래서 G2 값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2라는 친구 제곱 정적분 이거 들어가 주시면 값 계산 가능하시죠? 값 계산해 주시면 이 친구 값 계산해 줄 수 있어 없어? 계산해 줄 수 있다.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A라는 친구 값은 이 하나랑 여기 지역에서의 X 좌표 하나 더 구해주시면 됩니다. 될까?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별표. 21번 많이 못 풀었군요. 자, 똑같이 해석할 거예요. 21번 문제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자, 우리 gx라는 함수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t부터 x라는 지역까지 fs, ds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적분을 못하는 이유를 나는 사실 고민을 좀 해보면 그냥 문자가 너무 많아서 적분을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t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오 씨발 이거 뭐야? 그치? 거기에다가 어이씨 이거 s는 또 뭔데? 이러면서 이제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저 친구가 말하는 표현은 x가 뭐였을 때? t였을 때 t라는 지역에서 함수값이 뭐다? 0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 g'x라는 친구는 뭐다? fx다. 이 소리죠. t는 숫자예요. 그 숫자를 모를 뿐.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g라는 친구를 잘 그려주고 t라는 지점에서 x축을 뭐 해주면 돼? 그려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예컨대 fx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g라는 친구는 0에서 극대 가지고 2에서 극소 가지는 이런 그래프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gt가 0이라는 소리는 t라는 친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뭘 그어주겠다? x축을 그어주겠다. 이런 소리야. t가 여기 있다면 여기에서 뭘 그어주겠다? x축을 그어주겠다. 이 소리예요. 즉 이건 x축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x축 설정 역할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항상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얘가 말하는 표현은 t라는 지역에서 x축 구워줘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해석은 벌써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분 조건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f'A라는 친구가 0이다 이렇게 줬어. A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을 보니까 gx라는 친구에서 ga라는 친구를 빼가지고 절대값 씌운 요 함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한 군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질문. 문제에서 f 몇 차 함수라고 했어요? 문제 읽어봐. 3차. 그러면 3차를 도함수로 가지는 g라는 친구는 몇 차? 4차. 자, 그런데 요거 봐. 4차 함수가 상수함수 하나가 걸려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지역 접어올린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지역이 딱 한 군데여야 된대. 그러면 4차 중에서 어떤 개형만이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치, 아프리카 개형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4차 함수는 W자도 있고 3중근 개형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개형이 있을 텐데 우리 4차 함수는 어떤 상수 함수를 그어주더라도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렸을 때 미분 안 되는 지점이 한 군데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맞아? 그런데 아프리카 개형만이 3중근 지역에서 상수함수 그어줬을 때는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지역 한 지역 나오죠? 이건 내가 비원반에서도 수업하는 내용이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G라는 친구는 어떤 개형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개형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프리카 개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개형 그림 그려줘야 되겠지? 아프리카 개형의 특징은 뭐냐면 G라는 친구의 도함수 F라는 친구가 어떤 개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접하고 뚫는 이런 개형을 갖고 있을 때 원래 G라는 친구는 뭘 만들죠? 아프리카 개형을 만들죠.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이런 친구로 접하면서 이런 F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 번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라는 친구는 0이라는 문제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 H3 값이 0이고, 저게 핵심이야. H3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T는 2에서 최대값 27을 가진다. 저 문장을 이제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저 문장을 이제 잘 해석할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리 G라는 친구는 아프리카 개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라는 친구가 이런 1번 개형이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감소, 그 다음에 뭐 하죠? 증가, 이렇게 생긴 개형일 거고요. 이게 1번 개형.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개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했다가 여기 지역에서 이제 이게 살짝 멈칫거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 생기겠죠? 그치? A라는 지역은 이제 여길 수도 있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요건 우리가 조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여기가 이제 A일지 여기가 A일지 이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GA라는 상수를 그었을 때 그때 문제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군데 있어야 된다 이랬잖아. 그럼 여기가 A일 때는 여기가 A인 거니까 여기서 상수함수가 그어지는 거 맞지? 그럼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한 군데인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가 A라면 여기가 A인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GA를 그어주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개형에서는 어디가 A일 수밖에 없다? 여기가 A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형도 볼게요.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일 수도 있어. 그럼 여기가 A거나 여기가 A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그어주면 되겠어? 안 되겠지. 여기서 그어줘야 되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여기가 A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서 이제 그 H라는 함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GA의 값을 HT라고 한대. 자, 거기다가 밑줄 쳐봐. 그럼 GA라는 상수가 누구 때문에 바뀐다는 소리야? T 때문에 바뀐다 이 소리야. 왜 T 때문에 바뀌는지를 이해해보자. 자, 되죠? 그쵸.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GA거든요. 이게 GA야.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GT에서 뭘 가져야 돼? 0을 가져야 돼. 맞아요? 여기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X축이 결정되는 거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T가 여기에 있었다면 T라는 친구가 여기에 있었다면 그땐 어떻게 결정되냐면 여기서 X축이 결정되겠지. 그럼 GA는 무슨 값이에요? 음수죠. 제 말 이해돼요? 여기가 X축이니까. X축보다 상수가 밑에 걸려있잖아. 그럼 G는 음수겠지. 그치? 근데 T가 만약에 여기였다면 그때는 GA라는 친구가 무슨 값을 가져? 0을 가지겠지. 여기가 X축이니까. 맞아요? 근데 T가 요런 데 걸려있어. 그럼 여기에서 X축이 걸려있으니까 GA는 뭐겠어요? 이만큼의 양수값이겠죠.
t가 여기 걸려 있으면 GA라는 친구는 뭐겠어요? 이만큼이라는 값을 가지는 양수겠죠. 내 말 이해돼? 그럼 GA라는 친구는 당연히 t의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GA는 HT라고 이름 붙인 거야. t 때문에 달라지니까. 자, 제 말 이해됐어? 오케이. 우리 거기 이해했어. 그랬을 때 H3이 0이래요. 좀 엄청 중요하네. 자, H3. 자, 그러면 t가 뭐일 때란 소리야? t가 3일 때 그때 GA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 GA가 0이 됐다는 소리는 여기가 무슨 축이었단 소리야? X축이었단 소리야. 그치? 그런데 그 X축을 여기로 만들어주는 T값이 뭐래요? 3이래요. 그럼 여기가 3이거나 여기가 뭐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인 거야. 됐죠? 여기가 3이거나 여기가 3이라는 소리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A라는 친구가 뭐 3은 아니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둘 중 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 봐봐. T는 2에서 뭘 가진대? 최대값 27을 가진대. 그러면 GA가 가장 크려면 X축이 가장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줘야 되겠죠? X축이 가장 밑에 있어줬을 때 이렇게 말이 꼬이죠.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흥분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됐죠? 여기 X축. 그러면 여기 지역이 X축이 걸렸을 때 가장 GA는 크겠죠. 그러면 여기 X축으로 걸리게 해주는 T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개형에서 맞아떨어지려면 여기가 2여야 되고 여기가 뭐여야 되겠어요? 3이 돼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그때 여기서 X축이 걸렸을 때 그때 GA 값이 얼마가 돼주셔야 된다? 27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GA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제 A 값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구해달라 그랬어요? F5 값 계산해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F라는 함수만 잘 결정해주면 되니까 A만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럼 우리 계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A라는 친구 계산해줄 건데 우리 여기가 3인 지역이니까 2부터 3까지 F라는 친구 정적분해준 값이 27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 맞죠? 그래서 T는 2고요. 그래서 2부터 2라는 지역에서부터 3이라는 지역까지 누구를 정적분해주면 F라는 친구 정적분해주면 F라는 친구 정적분해주면 얼마가 돼줘야 된다? 27이 돼줘야 된다. T가 2였을 때는 여기가 27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 요계형에서는 F라는 친구를 어떻게 잡았던 거냐면 여기 A라는 친구 있었을 테니까 이제 X 빼기 A 그리고 X-3의 제곱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4였었잖아. 그치? F라는 친구가 여기 지역이랑 여기 지역에서 부호변화, 어머. 2죠? 그치? 2에서 부호변화 일어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고, 그거 이제 정적분, 2부터 3까지 정적분 해준 게 얼마가 돼줘야 된다? 27이다. 이용하면 A 값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사실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도 사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구분 지어서 보실 필요는 없겠고 A라는 친구 잘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GA라는 친구가 HT라고 했을 때 H 상값 0, 그 다음에 HT가 T는 2에서 최대값 27 가진다. 저 문구를 잘 해석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계산해 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제 말 이해돼요? 아프리카 계형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문제 1점하지 알아야 돼. 4차가 상수랑 걸려서 미분 안 되는 지점 한 지점이려면 우리 A라는 지역이 이런 데서 걸려야 되니까 A는 여기나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2부터 3까지 정적분해준 값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27이 돼줘야 된다. 요까지만 쓰시면 A 값 나온다고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혹시 계산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추가로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놓쳤어요, 저? X-A? 나 뭐 또 잘못 썼어? 왜요? 아씨. 됐지? sorry. 멍청해서 그래. 알았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잖아. 그쵸? 넘어갈게요. 알았죠? 부끄러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4번 문제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야. 21번에 완전 똑같아요. 자, 쟤도 뭐야? t부터 x까지 fsds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21번 문제랑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그치? 얘도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 어떻게 하시면 돼? G라는 지점에서 뭐가 걸리고? X축이 걸리고. 그치? 그 다음에 G라는, 저 함수는, 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도함수를 누구로 가진다? F를 가진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니 D를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24번 문제는 그래도 친절한 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디귿을 풀 수가 없으니까, 문제에서 사실 기억 주고 니은 준 거거든? 기억과 니은을 그 OX를 잘 판단하면서 저 24번이 말하고자 하는 저 방정식을 잘 이해해라. 그게 의도고 그걸 이제 잘 이해했다면 디귿을 니네가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24번은 21번보다는 좀 빨리 해도 될까요? 빠르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얘들아, 혹시 1교시 영상 많이 급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 1교시 거는 좀 쉬운 거 해서. 그쵸? 제가 오늘 상담 받은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만약에 오늘 찍고 가야 되면 새벽 2시에 찍어야 돼. 그래서 나 오늘 안 될 것 같아. 방쌤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 그래서 우리 만난 지 이제 저희 몇백일 되는 날이어가지고 저녁 먹어야 돼요, 밤에. 그래서 쌤이 내일 찍어서 올려줄게요. 알았지? 안 급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4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fsds. 자, 이 친구가 0이다.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gt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해석해 보시면 얘도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이름을 그냥 hx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넌 함수니까. 너는 함수. hx라는 함수라고 이름 붙이면 ht라는 친구는 0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h'x라는 친구는 fx라는 친구를 가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fx라는 친구가 x제곱 x-1이라는 친구일 때 g일 값은 1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fx가 잘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h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h 그릴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 0에서 접했고요. 1에서 뚫어주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 h라는 함수는요. 0에서 이렇게 삼중근 포인트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극소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hx가 되실 거고요. 자, 그랬을 때 g1이 1입니까?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g라는 함수가 뭔지를 해석해야 되겠죠? 자, g라는 함수는요. 이 h라는 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 실근 개수라고 했으니까 너랑 너가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체크해달라. 그게 GT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G1이라고 했으니까 T가 뭐일 때? 1일 때. 그쵸? 그럼 여기가 1이죠? 여긴 0이고 그러면 T가 1이라는 것은 여기서 누굴 그었다? X축을 그었다. 이 소리죠. 그쵸? 그러면 X축과 교점 개수 몇 개입니까? 1개죠? 그치? G일 값은 1개인 거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기억은 참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fx라는 친구가 0이다라는 요거를 만족하는 실근 개수가 3개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ga라는 친구가 3이 되게 하는 실수 A 값이 존재하느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F라는 친구는 3참수입니다. 3참수가 X축과 3점에서 만난다 이 소리니까 그림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부호 변화 3번 일으킨다.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H라는 친구는 당연히 어떤 그래프로 그려지냐면 W자 친구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W자. 그림 너무 못 그렸다. 대충 보세요. 그렇죠? W자. 자, 그랬을 때 GA가 3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T가 A로 결정됐을 때 그때 X축과 3점에서 만나는 친구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t가 이런 데 결정되면 여기서 x축이 결정되는 순간 교점 개수 무조건 몇 개 됩니까? 3개 되죠. 3개가 되게 하는 a라는 점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극대에서 x축이 결정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니은도 참. 그럼 니네가 이제 기억과 니은을 이해했으니까 이 함수를 이해한 거야. 그치?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디귿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디귿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리미트 t가 b를 향해 갈 때, 자, t가 b를 향해 갈 때 gt 그때의 교점 개수보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gb라는 친구는 b라는 지점으로 t가 결정됐을 때 그때 교점 개수 말하는 거죠. 걔네 둘이 더해준 게 몇 개여야 된다? 6개가 돼줘야 된다. 그랬을 때 실수 b의 값이 0과 3밖에 없을 때 f4 값은 12냐라고 문제는 물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게. 어찌됐든 도함수가 3차이기 때문에 내가 관찰하고 싶은 함수는 4차예요. 맞아요. 그러면 수많은 4차 개형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형이 뭐냐? 이거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4차는 기본적으로 무슨 개형이 있죠? W자 개형이 있죠. 그 대신 극소가 다른 W자 개형이 있을 거고요. 가장 특수할 때가 언제죠? 극소가 정확하게 두 개가 같은 W자 개형이 있겠죠. 그 다음 극소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치? 크게 3종류 보시면 돼요. 모든 4차 문제는 크게 3종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t가 b로 결정됐을 때 x축과의 교점, 그 다음에 b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때 x축과의 교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x축과의 교점 개수를 관찰해줘야 되니까 b라는 친구를 이동시키면서 볼게요. 자, b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x축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교점 개수 몇 개? 2개. 근데 t가 b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랬으니까 b라는 요 x 좌표보다 살짝 작을 때니까 여기 지점에서 x축이 걸렸을 때도 교점 개수 몇 개? 2개. 좌극한 2개. 괜찮지? 그 다음에 b풀 봅시다. b라는 x좌표보다 살짝 컸을 때 여기가 t로 결정됐을 때 x축과의 교점 개수도 몇 개? 2개지? 그럼 6개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데는 b가 될 수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친구가 이런 데에 가 있을 때도 생각을 해볼게. 되지? 여기 극대랑 동일한 값을 가지는 여기 지점이 b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b가 이렇게 결정됐을 때는 x축과 교점이 몇 개야? 3개. 됐죠? 자, 그 다음에 b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랬어. b보다 살짝 작았을 때 좌극한이야. 여기가 x좌표 b, x좌표보다 살짝 작은 지역. 여기서 x축이 결정됐을 때는 교점 개수 몇 개야? 2개지? 이미 좌극한 2개. 우극한은 b보다 살짝 큰 지역에서 x축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때는 교점 개수 몇 개? 4개 되죠? 좌극한, 우극한 같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 볼 필요도 없겠죠? 6개 될 수가 없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더 내려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b가 결정됐을 때 생각해 볼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축이 결정됐을 때 생각해보면 여기 교점 개수 몇 개? 3개. 됐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의 왼쪽 지역에서 x축을 결정해 주시면은 그때 교점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 b라는 지역보다 살짝 우극한 b의 오른쪽 지역에서 x축이 결정됐을 때도 4개. 4개랑 3개 더해주면 6개 안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랑 이런 것들 다 조사해보면 요거 만족하는 친구 안 나옵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됐죠? 어떻게 보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데를 보시는 거는 사실 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의미 없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가 B로 결정됐을 때. 자,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X축과의 교점 개수가 하나, 둘, 2개죠? B라는 지역보다 살짝 작은 지역에서 X축 결정해 주시면 몇 개 됩니까? 4개. B보다 살짝 오른쪽 지역에서도 X축 결정해 주시면 몇 개 됩니까? 4개. 4개랑 2개, 6개 되는 거 맞죠? 여기가 첫 번째 B지역이 되겠죠. 자, 괜찮죠? 마찬가지로 어디도 가능하겠습니까? 여기도 가능하겠죠? 2지역 가능하시고요. 문제에서 2지역이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지역을 0과 3이라고 주셨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이런 개형을 결정시켜 주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디귿 보기는 이 개형을 만족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F4 값이 12가 돼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선생님 마무리 안 할게요.
되죠? 개형만 결정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디귿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요 정도 됐으면은 이제 좀 얼추 본 것 같고요. 자, 우리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좀 받아야 될 거 있는데, 미안. 28번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진짜 설명할 거 끝나요. 자, 얘들아, 28번 문제는 좀 별표 칠까요? 요거 맞춘 사람은 되게 잘한 거야. 맞춘 사람. 손 들어봐, 빨리. 맞춘 사람. 하나, 둘. 오, 잘하는데요? 그다음 셋, 거기. 나머지는 안 됐어? 이거 설명할 거였어. 안 되면 좋지. 안 되면 아싸지. 그치? 설명해 줄게 생긴 거니까. 자, 우리 28번 별표 치고요. 옛날에 평가원에서 사이값 정리랑 로레 정리를 진짜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수능에서는 좀 잘 안 나오긴 해요. 트렌드로 조금 빠져가지고 사이값 정리, 로레 정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뭔가 니은 보기나 디귿 보기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과거엔 되게 많았는데 이제 요즘은 많이 빠졌거든? 그러다가 한번 2019년도에 이제 그거에 관련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이제 수업을 했었을 때 사이값 정리, 로레 정리를 요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엄청 강조했었는데 그게 이제 9월에 나왔어가지고 좀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수능엔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니은 디귿 보기를 해석할 때 결국에 사이값 정리, 로레 정리 같은 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잘 해석하는 연습 좀 진행해보면서 이 문제 같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얘는 중요하고요. 좋은 문제야, 진짜.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gx라는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너는 fx라는 친구에다가 그 다음 x-1이라는 친구에 f'x라는 친구를 더해준 거야 라고 정의를 했는데 정말 센스 있는 친구이면 얘가 뭔지 알 텐데요. 그렇지. 이 정도는 보여야죠. x-1 곱하기 fx라는 친구를 뭐 한 꼴입니까? 미분한 꼴 아닙니까? 그쵸? 왜? x-1의 미분은 1입니다. 앞에 미분한 꼴 있죠? 그 다음 fx라는 친구 미분한 꼴은 여기 f'x라는 친구인 거 맞죠?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보자마자 x-1 fx라는 친구를 뭐 해준 거야? 미분해준 함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치? 선생님, 이걸 이렇게 어떻게 봐요? 그 능력입니다. 그 여러분들 능력이야. 볼 수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치? 곱미분 뭐 배웠습니까? 미분 그대로 미분꼴이면 곱미분꼴이다. 이거 배운 거잖아. 그거를 활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 어떤 식을 봤을 때도 뭐야? 미분 그대로 미분꼴이네? 그럼 얘는 곱미분한 꼴이구나. 이거 볼 수 있으셔야 돼. 그치? 그래서 선생님 그거 너무 발상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내가 발상적인 게 아니라 니네가 이상해.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컴플레인 날리잖아. 그치? 선생님이 학생 보고 이상하다고 하잖아. 그치요? 네, 당연한 거란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 이제 뭐라 그랬었냐면 hx라는 친구가 대놓고 좋네. 그나마 기억이 감사하네. x-1 fx라고 하면 우리 h'x라는 친구는 gx이다. 맞죠? 이거는 지금 요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근데 기억 없어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친절하게 그래도 수투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신 것 같아요. 네,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알았죠? 그래서 없어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x가 자 밑줄 치자. x는 -1에서 극값 0을 가지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gx를 정적분한 값은 -1입니까? 라고 해서 문제에서 줬습니다. 자, 얘들아, 당연히 x는 -1에서 극값 0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니은 너무 쉽다. 그치? -1에서 함수값 뭘 가지고? 0 가지고. 그 다음 또 -1에서 미분계수 뭘 가진다?
0 가진다 라고 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값 0이다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값도 0이다 이것만 써주시더라도 A랑 B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A랑 B 나오시겠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럼 A랑 B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GX라는 친구 정적분 해줘도 되는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런데 저는 바로 그냥 한번 가볼게요. 우리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라고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려면 G의 부정적분에다가 1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빼주면 되죠. 맞아요. 정적분이라는 것은. 근데 G의 부정적분이 누굽니까? G의 부정적분은 얘입니다. 그냥. 그치? G라는 친구는 널 미분한 거기 때문에 G를 적분해주면 너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0 넣어서 빼라. 이 소린 거 맞지? 제 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여기다가 1 넣어보자. 1 넣어주면 뭐 날라가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0 넣어주시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근데 빼줬으니까 이제 플러스 F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F0 값이라는 것은 지금 B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B 값만 결정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근데 B 값은 여러분들이 금방 결정시킬 수 있지. 그치? 이 친구 이용해서 A랑 B 구해줄 수 있으니까 B 값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안 어렵죠? 이거 알고 있잖아. 이거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 F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럼 A, B 나오니까요. 되지? 그래서 요거는 니은은 아마 맞았을 겁니다. 저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우리 디귿이 별표야. 자, 디귿 봅시다. 자, F0이 0이면 이라고 줬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야. F0이 0이면. 자, 그랬을 때 GX는 X축과 만난다. 0, GX는 0이다. 라는 이 방정식 볼 건데. 자, 이제 밑줄 쳐야 되는 거 나왔습니다. 열린 구간 0,1이라는 이 열린 구간에서 자, 밑줄 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 표현에다가 밑줄. 자, 그럼 얘들아, 너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이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 딱 몇 개 있어요. 수투에서 배우는 거 딱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첫 번째 뭐죠? 극치, 사이값 정리. 그 다음 두 번째. 빨리 얘기해줘.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이랑 관련돼 있는 거. 사이값 정리밖에 없어? 진짜? 평균값 정리. 자, 우리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 정리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자, 얘들아 봐봐요. 여러분들 사이값 정리는 뭐죠? 사이값 정리. 일단은 F라는 친구가 연속함수일 때면 쓸 수 있어요. 미분 안 돼도 돼요. F가 연속함수이면 다 쓸 수 있는 정리고요. 예를 들어서 FA라는 지역에서 함수값과 FB라는 지역에서 함수값이 다를 때 씁니다. 사이값 정리는. 돼요? 자, 그랬을 때 열린 구간 A, B라는 지역에서 F라는 함수가 C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그 X가 적어도 열린 구간 A, B에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고요. 단 C라는 이 함수값은 반드시 FA와 FB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게 사이값 정리죠. 그치? 그러니까 쉽게 그래프로 보여주자면은 F라는 연속 함수가 하나 있어. 근데 A 지역에서의 함수값과 B 지역에서의 함수값이 다를 때 쓰는 게 사이값 정리야.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F라는 친구가 C라는 함수값, 그 대신 C는 A 지역의 함수값과 B 지역의 함수값 사이에 있어야 돼. C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X 좌표가 적어도 이 구간 내부에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라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이 말이 붙는 첫 번째 개념이 사이값 정리야. 자,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균값 정리도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붙는 개념이 있어요. 자, 평균값 정리 뭡니까? 얘들아, 너네 공부 잘하려면 그냥 대충 개형 잘 찍고 문제 풀고 이러면 안 돼. 그 기본적인 개념은 백과사전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랑 여러분들의 큰 차이가 저라고 해서 제가 막 처음에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저는 이렇게 딱 쳐다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러고 바로 보이지 않아요.
저도 아예 새로운 처음에 그 문제 풀 때는 저도 고민을 한다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빨리 뚫는 이유와 여러분들 못 뚫는 이유는 그 개념의 엄밀한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 개념 확실해야 돼. 알았지? 개념은 정말 확실해야 돼. 그러면 이제 평균값 정리의 정의는 뭐죠? 평균값 정리. 일단 F가 무슨 함수일 때 쓸 수 있는 정리입니까? F가 미분 가능할 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쓸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친구냐면 우리 그 열린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구간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미분 계수를 가지는 동일한 미분 계수 값을 가지는 그 C라는 X 좌표가 적어도 열린 구간 A, B 사이에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 아닙니까?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라는 말이 붙는 두 번째 개념이 평균값 정리예요. 자,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귿 보기를 보자마자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럼 이건 사이값 정리를 쓰는 게 맞는지 평균값 정리를 쓰는 게 맞는지 이거 두 개를 고민해야 돼. 됐죠?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썼을 때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은 뭐냐면 나 0과 1이라는 지역에서 얘가 0이 되는 실근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려면 0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 사이에 누가 있다라는 거? 0이 있다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이값 정리를 쓰죠. 정의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 사이값 정리를 쓰는 게 맞는지 볼게요. 사이값 정리를. 돼? 그러면 사이값 정리 써보자. G0 값이 얼마인지 구해봐야 되고 G1 값이 얼마인지도 구해봐야 돼요. 자,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G0, G1은요. 누굴 적분한 거나 누구나면 얘거든요. 얘. GX가 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G0을 계산해보면 지금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F'0이고요. 그 다음에 G1은요. 요건 날라가더라도 F1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너네 이 값 알아? 이 값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한 그 A나 B 같은 거는요. 기억과 니은 보기 문제 풀 때나 쓰는 A, B였던 거지. 그렇지 않아? 기억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니은이 그 마이너스 1에서 그 값 0을 가졌다라는 저 가정 조건 때문에 니네가 A랑 B를 구할 수 있었던 거야. 니은 보기 풀 때는. 근데 그게 기니디 문제 풀 때 다 통용돼? 아니야. 저 가정 조건이 디귿에는 없잖아. 내 말 이해돼요? G가 마이너스 1에서 그 값 0을 가진다. 이 말이 없잖아요. 디귿은. 그렇기 때문에 A랑 B를 못 구합니다. 이해돼? A랑 B를 못 구하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가 있냐고. 못 구한다고. 그럼 어떻게 사이값 정리 쓰냐고. 이해됐어? 얘랑 얘 사이에 0이 있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내 말 이해돼? 당연히 사이값 쓰는 사람은 바보야. 못 써. 나는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어차피 F를 모르는데 사이값 정리? 당연히 모르겠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냐면 G라는 친구는 누구의 미분계수라는 걸 알고 있어? 얘 미분계수라는 걸 알고 있어. 그치? 얘를 미분한 게 G라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생각해서 이제 평균값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되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평균값 정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사이값 정리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평균값 정리 볼게요. 이것까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gx가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자, g라는 gx는요. 요 함수의 도함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라지 gx라고 할게요. 됐죠? 라지 gx라고 할게. 얘 도함수가 얘니까. 그러면 gx가 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G'X가 0이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라지 G라는 함수가 0이라는 미분계수를 가지는 지역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봐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즉 평균 변화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평균값 정리 써보도록 할게요. 자, 0과 1 지역에서의 평균값 정리 G1 빼기 G0 그리고 나누기 1 때려준 게 이게 라지 G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지?
근데 이 녀석과 G' 값이 동일해지는 지역은 평균값 정리 때문에 반드시 존재하는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돼요? 자, 그런데 G1 값 계산해 볼게요. G1 값 얼마예요? 라지 G1 값. 여기다가 1 넣어보면 0이죠. 그치? 이 친구 0입니다. 자, 그 다음 라지 G0 값 볼게요. 라지 G0 값 마이너스 F0이죠. 근데 문제에서 F0 얼마라고 줬어요? 0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라지 G0도 얼마입니까? 0이에요. 그럼 평균 변화율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럼 G'이 0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적어도 저 구간에 있어, 없어? 저 구간에 있잖아. 평균값 정리지, 얘는. 이해돼?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은 두 가지야. 사이값 정리를 쓸까? 평균값 정리를 쓸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준 거야. 왜? 저 G라는 함수는 너의 도함수라는 걸 무조건 사용해야 디귿을 풀 수 있거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주신 거니까 그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다 본 것 같고요. 자, 우리 숙제 있어요, 숙제. 자, 숙제는 뭐냐면 우리 A2반 친구들 오늘 수업해줬던 내용들만 잘 복습해도 위크2는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다 풀고 싶다. 그럼 다 푸세요. 됐죠? 그렇지만 나는 좀 어려웠어. 그러면 수업 때 설명한 거 잘 복습. 계산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수특 다음 시간에 수업할 건데 수특 어렵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일단은 숙제 다 풀어오세요. 우리 반은 레벨 3까지 다 할 겁니다. 알았죠? 고생하셨어요. 배 아파. 응. D 지우고 HX가 빠지면 저기가 GX가 0이 있는 거예요. 응. 0이 없을 때는 얘 둘이서 저기 뚫으니까 무조건 0이 있을 때 얘기해서 이제 그렇지. 또 네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G라는 친구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 녀석의 그러니까 GX가 0인 것을 본 거잖아. 그래도 사실은 상관없죠. 이게 저거예요. 진짜 저걸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거를 사이값 정리로 정확하게 저렇게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 문제는 조금 쉬워서 사실 fx를 대놓고 좀 줬잖아. 그래서 괜찮은 거지. fx를 대놓고 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정에 함수값만 줬을 때에도 네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걸 아예 안 주고 이것만 주더라도 디귿은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 뭔 소린지 이해됐지? 그래서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로 정확하게 푸는 연습해줘야 돼요. 이해됐지? 네. 이거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꼭 해줄게요. 교재 파일도 사이트에 올라가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올라가 있어야 돼. 다 올립니다.